Das heißt, die Frage ist, wie kann man der Gewerkschaft Macht und Einfluss geben und was sind qualitative, organisatorische, konkrete Ziele, die die Gewerkschaft verfolgen möchte. 빅그린 산단의 완성차 사업은 노사민정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드디어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사 간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막는 것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의 하향 평준화 그 음모를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전남 한평군 월야면 외칠이 391번지 일대. 광주시청에서 차로 40여 분 거리의 벌판. 지금 이곳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로 만들어질 소형 SUV 10만 대를 생산하기 위한 완성차 공장 부지 조성이 한창입니다. 부지 조성 작업만 보면 광주형 일자리는 이미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폭스바겐의 위기 극복 노사 합의인 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모델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 상생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을 표방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투자금 21%를, 현대자동차가 19%를 내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마련해 완성차 공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당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현대자동차 노조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대표이사 논란, 노동이사제 도입 논란 등 곳곳에서 암초를 만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점점 커지는 건 광주형 일자리가 애초 기획인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서 점점 퇴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갔을까요? 그럼 국내에서 생산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25%를 폭탄을 때리겠다고 하는 이유도 자국 산업을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지의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애초 광주시와 정부는 반대하는 현대차 노조를 설득하지 못하자 현대차 노조를 빼고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조기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 광주시와 정부가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해당 노조와의 협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라 강조하고 민주노총은 노동 조건이 악화된 나쁜 일자리라고 합니다. 반면 당장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광주 시민들은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뭐 절반짜리라는 말을 하지만 광주에서는 정말 괜찮은 조건을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현대차 노조와 광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상당수 노동 전문가들도 우려를 접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비합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그 5년 아니라 5년 전에 깨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주형 일자리 취지 자체가 상생하자, 같이 이겨나가서 뭐 좋게 나가자 뭐 그런 취지인데 굳이 노조를 만들지 말라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요. 요즘 노조가 없으면은 피해보는 건 다 노동자거든요.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민주노총은 또 신뢰 문제를 들어 반대합니다. 협력적, 상생형 노사관계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일하는 공장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고 경쟁을 공유했을 때에 노사 간의 신뢰나 협력도 노사 관계의 기반이 나오는 것들인데 예상적으로 조건을 준 상태에서 노동자한테 받아라 하다 보니까 발생했던 문제가 아니었냐는 거죠. 물론 광주시는 여전히 민주노총 참여가 열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도 민주노총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은 민주노총의 의견에 반해서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에 민주노총의 의견과 다르다라면 이게 중단이 되면 중단이 되지. 이 사업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부른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동희오토 완성차 공장입니다. 동희오토는 기아자동차의 모닝이나 레이 같은 소형차를 생산하는 공장이면서도 생산직이 100% 비정규직인 공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아차가 대주주 지분만 가진 별도 법인으로 만든 외주 위탁 생산 공장입니다. 기아차 차량을 생산하지만 기아차 서산 공장이 아니라 서산 동희오토 공장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임금은 낮고 노동 강도는 높은 지옥 같은 공장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노동 강도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 850명이 사실은 그 자동차를 당시에 한 15만 대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적어도 한 3,000명 정도는 돼야지 임금이 정규직 한 40%, 30%밖에 안 되는데 그 노동 강도는 2배니까 한 사람이 하는 일은 2배, 3배, 그러니까 2배가 조금 넘었으니까 거의 한 5배의 그 생산력을 자랑하는 회사였죠.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와 동희오토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도급 회사를 두지 않고 정규직을 채용해서 복지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어 동희오토와는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희오토 생산직 노동자들은 특히 노동조합을 무력화해서 노동 강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엿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5년 동안 유예한 것도 있고 그게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년 그러니까 초반에 사실은 그 이미 그냥 체계와 그 노무관리 시스템을 짜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만들 수 없도록 5년이면 충분히 그렇게 현장을 관리하고 재편하고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5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다는 것은 거의 그냥 노동조합이 만들기가 어렵게. 광주형 일자리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미디어 오늘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된 독일 아우토 5천 사례를 듣기 위해 폭스바겐의 도시로 갔습니다. 한국 노사가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자동차의 도시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는 차량 95% 이상이 폭스바겐 차량입니다. 볼프스부르크역에 내리자마자 거대하고 오래된 폭스바겐의 발전소 굴뚝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높은 건물이 없는 독일 특성상 이 지역 주변 어디서나 보이는 이 굴뚝은 이 지역의 랜드마크입니다. 폭스바겐 공장 바로 옆에는 자동차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폭스바겐 공장에 들어가 공장 내부 생산시설 투어도 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이런 폭스바겐의 도시에도 한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93년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 3만 명의 여유 인력이 생겼습니다. 볼프스부르크 공장 생산량은 1989년 88만 6천 대에서 2001년 54만 1000대로 38.9%나 줄었습니다. 고용도 같은 기간 6만 1,300명에서 5만 1,450명으로 16% 줄었습니다. 당연히 이 시기 볼프스부르크 지역 실업률은 독일 다른 지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폭스바겐은 노동 비용이 저렴한 동유럽에서 생산하려던 미니밴 신모델 투란 생산을 볼프스부르크 공장으로 돌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 노조에 획기적 제안을 합니다. 5,000명의 5,000마르크, 이른바 5,000바이5,000 프로젝트입니다. 폭스바겐 제안은 이렇습니다. 폭스바겐이 독립법인을 만들고 실업자 5,000명에게 월급 5,000마르크를 주는 정규직을 채용한다면 독일 금속노조가 이 법인과 새로운 독립적 단체 협약을 맺겠냐는 것. 독일 금속노조는 이 프로젝트에 원칙적으로 동의했고 노사가 직접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1년 6개월간 진행된 노사 협상에서는 임금 협상, 특히 노동시간 등에서 이견이 컸습니다. 한때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지만 슈레더 총리의 중재로 다시 노사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협상 끝에 2001년 8월 노동시간은 금속노조 협약 시간인 주 35시간으로 임금은 노조가 수용해 협약이 타결됐습니다.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공장 입구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독일 금속노조 사무실. 우리는 당시 협상 과정을 자세히 듣기 위해
독일 금속노조 볼프스부르크 사무소의 요하임 페르만, 금속노조 국제담당 플라비오 베니테스를 만났습니다. Und in Krisensituationen gibt es immer zwei Möglichkeiten. Entweder man reagiert so, wie ein Management immer reagiert, immer mit den gleichen Mechanismen, Rationalisierung, Personalabbau, Verlagerung etc. etc. Oder aber man setzt sich zusammen und sucht nach gemeinsamen Lösungen. 1985년 폭스바겐에 입사한 페르만 씨는 아우토 5000이 가동되는 동안 사업장 평의회 대의원으로 협상에 참여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했습니다. Aber auch die Kolleginnen und Kollegen hier vor Ort haben natürlich Ängste gehabt, weil sie haben gesehen, ich bin Stammmitarbeiter mit einem guten Entgelt, mit guten Arbeitsbedingungen, mit guten Arbeitszeiten und da kommt jetzt was Neues. Mit einem abgesenkten Entgelt, mit höherer Arbeitszeit, mit anderen Arbeitsbedingungen. Was passiert denn mit uns? Irgendwann werden wir Konkurrenz innerhalb eines Betriebes. Werden wir irgendwann angeglichen? Werden wir irgendwann in diesen Tarifvertrag überschrieben werden? Die Ängste waren schon da. 아우토 5000 협상 과정에선 한 사업장에 임금과 노동시간의 차별로 인한 두 개의 단체 협약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Und der zweite Punkt, was auch als Sorge zu betrachten war, sicherlich, ist die Tatsache, dass mit dem Projekt Auto 5000 einen anderen Tarifvertrag zur Anwendung kommen sollte, unter unterschiedlichen Bedingungen zu dem Rest der Belegschaft. Und diese Differenzierung, diese Unterscheidung, das heißt ein spezifischer Tarifvertrag für die Mitarbeiter der zukünftige, zu gründenden Auto 5000, anders als die Mitarbeiter von VW, war ein Motiv für Sorge. Geht das? Kann man das machen? Wird das akzeptiert? Nicht nur arbeitsrechtlich, juristisch, sondern auch politisch, wirtschaftlich. Ne? Ist das in Ordnung überhaupt, Leute, die da arbeiten, anders zu bezahlen? Ein Tabubruch. Ein Tabubruch. 노조는 아우토 5000이 진행되던 도중 프로젝트를 어떻게 끝낼지 고민했습니다. Es war eigentlich von Anfang an klar, dass diese Unterschiedlichkeit, zwei Belegschaften in einem Werk, unterschiedliche Arbeitszeiten, unterschiedliche Entlohnung, unterschiedliche Sozialleistungen, unterschiedliche Arbeitszeitmodelle, unterschiedliche Arbeitsorganisation und. Unterschiedliche Kultur, das geht nicht auch in der Belegschaft, dass das nicht funktionieren kann. Das war eigentlich von Anfang an klar und es hat sich auch sehr schnell gezeigt, dass das so ist. Wie kriegen wir beide Dinge, wie kriegen wir Stammbelegschaft mit Haustarifvertrag 1 und wie kriegen wir die Auto 5000 mit Haustarifvertrag 2? Wie kriegen wir sie zusammen und letztendlich, wie kriegen wir diesen Tarifvertrag vom Tisch? 페르만 씨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관련 핵심 노조가 배제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Die Belegschaft macht im Prinzip durch ihre Arbeit auch den Vertrieb und das Image und das gute Ansehen des Unternehmens, partizipiert aber nicht davon, weil das machen zwei andere. Einmal der Kapitaleigner und auf der anderen Seite dann bei euch die Kommune. Das kann nicht funktionieren. Es kann nur funktionieren für das Unternehmen und für die Stadt, aber nicht für die Leute. 미디어 오늘이 독일에서 만난 또 다른 사람은 괴팅겐대 사회학 연구소 쿨만 연구원입니다. 쿨만 연구원은 2002년 9월 아우토 5000 초기부터 아우토 5000 생산과 노동 과정, 노사 관계를 조사하고 연구 보고서 발간에 참여했습니다. 쿨만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두고 사측과 정부에 조언을 했습니다. Wenn es in dem Projekt nur darum gehen würde, dass die Leute weniger Geld kriegen und länger arbeiten müssen, wenn es nur darum geht, dann gibt es gar keine Chance. Wir nennen das quantitative Tarifpolitik, wo es schlicht darum geht, es gibt einen Kuchen und wie wird der aufgeteilt. Also wenn euer Projekt nur so etwas machen will, dann gibt es gar keine Chance für eine Zusammenarbeit. Das heißt, die Frage ist, wie kann man der Gewerkschaft Macht und Einfluss geben und was sind qualitative, organisatorische, konkrete Ziele, die die Gewerkschaft verfolgen möchte. Die müssen aber die Gewerkschaften selber natürlich auch finden.
Also ich kenne die Gewerkschaft nicht, wenn die Hyundai-Gewerkschaft nur für Arbeitszeit und Geld sich einsetzt und keine qualitativen Ziele hat, mehr Beteiligung, demokratischeres Arbeiten, alles, was man sich denken kann. Also wenn die nur quantitative Dinge im Kopf haben und keine qualitativen Dinge im Kopf haben, dann wird die Gewerkschaft auch nicht viel machen können in so einem Projekt. 쿨만 교수는 아우토 5000의 공장혁신 프로그램도 높게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동자 자주관리 시간입니다. Ja, also die haben unterschieden zwischen Arbeitszeit, ne, wenn ich hier baue, und Lernzeit. Aber im Arbeitsvertrag steht, sie müssen 38 Stunden arbeiten. Deswegen war es ihre Arbeitspflicht, 3 Stunden zu kommunizieren, zu lernen und sich zu beteiligen. Also es war nicht außerhalb der also der Arbeitszeit. Und das war was sehr Innovatives. 독일 아우토 5000 사례는 노사가 비전과 혁신을 보고 차분하게 협상하면 공장 혁신을 이루고 질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노사 모두 협상할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의 비전을 보여준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다가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 조건에 있어서의 양보는 폭스바겐 모델처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그 노동 조건의 양보가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한데 노사 간의 교섭이 싫고 현대차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의 현대차 입장에서 노동자와의 교섭 구조 문제가 꺼려끌기 때문에 이 회피했던 문화가 광장 일자리 문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아직 노조의 신뢰를 드러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미디어 오늘이 만난 광주형 일자리 관련 광주 지역 인사들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독주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지난 9월 18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앞둔 시점,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조기 안정화를 위한 공동 결의가 안건이었는데 결의문 초안이 문제였습니다. 초안에 노동이사제 같은 책임 없는 주장은 거론치 말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기본 정신에 정면 위배될 수 있는 요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된 결의문 초안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됐지만 광주시가 현대차 요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등기이사 선임 과정도 논란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1대 주주인 광주시와 2대 주주 현대차가 선임한 박광태 대표이사와 박광식 사내이사 모두 부적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의당 광주시당을 비롯해 10여 개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박광태 대표이사 사퇴를 위한 대책위를 만들었고 한국노총 광주 전남본부도 두 이사 선임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광태 이사는 광주시장 재임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장 재직 시절 여성 청소노동자 탄압으로 반노동 성향과 전문성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대차 부사장 출신인 박광식 이사도 비슷한 이유로 논란입니다. 한국노총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박 이사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박병규 사회일자리 특보를 노동계 출신이라며 빨갱이라 지칭했다고 합니다. 박 특보가 광주시에 있는 한 투자를 할 수 없다며 엄포를 놓은 사례도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용석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노동계가 반발했습니다. 결국 광주형 일자리의 키도 현대차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현대차는 자신들이 키를 쥐고 상생형 모델을 흔들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투자자로서 합의한 건이라 사측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측의 입장이 아니라 신설법인이 사측의 입장이 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그런 법인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경영권에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지금 마련을 하고 이어 나가잖아요.
법인이 등기가 돼서 이제 설립이 된 이후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사실은 없어서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 쪽으로 연락을 하시는 게 신설 법인이 성립이 됐으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사측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쪽을 모르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그냥 투자자로서의 그 투자를 했다라는 게 저희는 사실 뭐 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건 신설 법인에서 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광주시에서 제시했었던 그 안에 저희가 투자를 하겠다 안 하겠다의 결정만 저희가 한 거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얘기를 꺼낼 건이 없는 거죠. 저희가 경영권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 시도가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되면 그냥 특혜 정도가 아니고 특혜인데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상한 2021년 어쩌면 광주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지도 모릅니다.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짓는 건 23년 만입니다. 하지만 그 공장이 제2의 동이오토 같이 노동자를 배제하고 질 낮은 일자리의 공장이 될지 아니면 한국형 아우토 5000이 될지 가장 먼저 현대차 사측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혁명이 가져온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의 격변기에 만들어지는 광주형 일자리 실험. 이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 독일에서 만난 쿨만 교수의 한마디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Da gehört Bezahlung dazu, ein sicherer Arbeitsplatz, aber auch viele solche qualitative Themen. Selber entscheiden können, mitbestimmen können, Arbeit zu verändern können. Das gehört alles zu guter Arbeit. Und deswegen konnte die IG Metall sich auf dieses Projekt einlassen und hat die Forderungen natürlich auch gestellt und auch realisieren können. Klar ist nur, und das kann man aus der Geschichte lernen, wenn man nur über Geld und Arbeitszeit spricht, dann funktioniert es nicht. Also man muss auch eine andere Organisation wollen und eine andere Art zu arbeiten.